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요충지. 10년에 걸친 땀과 노력의 결실로 복원된 남한산성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사단이 도착한 것이다. 남한산성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충분히 어떤 세계유산의 가능성이 보인다. 대한민국의 유산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남한산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1998년부터) 10년에 걸쳐 이뤄진 남한산성 발굴은 그동안 이 산성이 감추고 있었던 역사성을 세상에 드러낸 놀라운 계기가 됐다. 통일신라시대 유구와 유물의 출토로 주장성이 확인되고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성벽은 옛 모습 가까이 복원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한산성 복원의 중심은 초석만 남아있던 행궁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임금의 임시 거처인 행궁은 특히 전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임금이 기거하던 침실과 업무 공간 외에 종묘의 위패를 보관하는 좌전과 나라의 상징인 사직을 옮길 수 있는 우실, 행궁은 말 그대로 임시 수도였던 것이다. 어떤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사수하려 했던 절실한 마음. 남한산성과 행궁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 역사성을 복원시키고 세상에 알릴까? 그 전에 남한산성이 좀 이렇게 덮여져 있는 어떤 유원지와 같은 이미지를 한 번에 벗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사실 세계유산 등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여러 개의 까다로운 등재 조건 중에서 공통된 조건은 그 유산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다. 그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이제 고려된 부분이라면은 그 옛 부재를 최대한 그 원위치에 많이 쓰는 것이 그 행궁의 어떤 그 진정성이랄까요? 그 어떤 이게 진짜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건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행궁 복원을 위해서 우선 폐허가 되면서 흩어진 부재를 원 위치를 찾아 복원하기로 했다. 남한지 같은 옛 자료와 옛 사진들을 철저히 고증하고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치와 규모를 바탕으로 복원이 시작됐다. 옛 부재를 찾기 위해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졌는데 그중 인근에서 발견된 2개의 초석, 행궁의 입구인 한남루의 장주초석으로 확인됐다. 또다시 부재 찾기에 나서는데 이번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2개의 장주초석이 더 발견됐다. 행궁 대신 초등학교를 지키고 있었던 것. 급하게 동문회가 소집됐다. 사실은 그 원래 있던 것들이 선뜻 내주가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랬는데도 이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취지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 남한산성의 어떤 역사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둘씩 그 원래의 자리로 이제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100년 동안 초등학교를 지키던 한남루의 장주초석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왔고 초등학교 정문은 새로이 지어졌다. 그 후로도 옛 부재를 찾는 작업은 계속됐지만 더 이상의 부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진 새로운 부재로 채석이 불가피했다. 최대한 옛것과 가까운 재질의 돌을 찾고 19세기 프랑스인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모태로 한남루 복원에 들어갔다. 외관은 물론 그곳에 깃든 조상들의 정신까지 되살리고자 한 복원팀. 한남루를 바치고 있는 12개의 장주초석에 4개의 옛 부재와 새 부재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원칙이 있었다. 옛 돌은 낡은 형태 그대로, 새 돌은 새 부재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기준이 그러면 옛 돌과 새로 온 돌들이 새로운 부재가 같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똑같아서 어느 게 옛 것이고 어느 게 새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시기의 돌이고 이게 어느 시기의 돌이고 어느 시의 부재고 어느 시대의 부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정서에 맞는 조화와 그 어떤 그 서구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 명확성을 같이 잡기 위해서 사실은 석재 고르는 작업이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선택된 새 부재와 원래의 자리를 찾은 옛 부재들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행궁. 복원팀이 세운 또 하나의 원칙은 옛 부재엔 최대한 인위적인 손길을 가하지 말자였다. 행궁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외행전의 기단. 이것도 옛 부재와 새 부재가 어울려 석축이 되었는데 이 석축을 쌓는데도 그 원칙이 적용됐다. 가장 편하게 쌓는 것은 이 부재가 오히려 요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기계를 사용하면 아주 밀실하게 더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제가 석공사를 할 때 원칙을 세워놓은 것이 옛 부재는 절대 그 도구, 그러니까 치석을 하지 말아라. 원형 그대로 써라. 그렇게 다듬지 않은 옛 부재 위에 새 부재를 쌓다 보니 두 부재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마련. 그 공간은 쪽돌을 끼워 균형을 맞춘 것이다. 이 쪽돌이 무늬만 쪽돌이 아니라 힘을 받는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그런 쪽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공사를 하면서 쪽돌이 만약에 빠지면 다시 쌓아야 된다. 쪽돌이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 시범 석축을 쌓는 것이 한 3번 정도 허물고 다시 쌓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보면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축 보면은 굉장히 잘 썼다는 얘기를 이거 제 입으로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죠. 틈이 생긴 공간에 꼭 맞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쪽돌을 찾아 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범 석축만 3번.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안전하게 행궁의 토대가 완성됐다. 이제 행궁을 올릴 차례. 252칸의 행궁 중
임금이 생활하는 상궐이 스타트를 끊었다. 그리고 행궁 내 관하시설 전각인 일장각 복원에 들어갔다. 일장각으로 들어가는 담장에 사주문까지 완성된 상태.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행궁 복원의 바탕이 된 설계도상에는 외행전과 일장각의 사주문이 마주 보이게 돼 있었다. 그렇게 완성을 하고 세부 작업을 위해 다시 근경 사진을 살피는데 외행전과 마주보고 있어야 할 사주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외행전과 마주보고 있었던 건 문이 아니라 담장이었던 것. 그리고 문은 담장 옆으로 돌아서 있었던 것이다. 이후 급하게 설계 변경에 들어갔고 사주문은 올바른 위치로 재설계되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담장과 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허물고 새로 짓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완성된 상태였다. 그 다 지어놓은 건물을 이 전통 목조 건물은 이렇게 드잡이라는 공법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들어서 기와까지 있는 상태로 옮긴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공법인데 그렇게 하면서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지금 그나마라도 발견해서 원 위치에 이게 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커다란 시행착오 끝에 외행전에서 일장각으로 가는 담장과 사주문은 옛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다. 그리고 임금의 업무 공간이었던 하궐까지 마무리되면서 10년간의 남한산성 복원이 끝났다. 그리고 유원지의 이미지를 벗고 남한산성의 역사를 되찾기 위해 시작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도전도 시작됐다. 임의대로 복원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강한 좀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사 받는 과정 중에 옛날 사진 자료, 저희가 고증 자료라고 하는 것들, 발굴 자료라든지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특히 옛 사진이 남아 있다는 거에 그분이 굉장히 큰 이거는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좀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성곽의 이해와 그다음에 그 동양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400년 왕조의 숨결이 깃든 행궁의 부활로 비로소 완성된 남한산성.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남한산성의 화려한 비상이 시작됐다.